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의 복원 사업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복원 사업을 통해 5.18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들이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5.18 당시 열흘 동안 군사 정권에 처절히 맞섰던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절절한 외침이 남아있습니다. 5.18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지난 2017년 첫 발을 뗀 이후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제 본궤도에 오릅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사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23년 7월에는 복원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청 본관과 회의실, 상무관 등 4개 건축물은 원형 복원하고 도청 별관과 경찰국 본관은 안전성을 감안해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형태로 복원됩니다. 내부 공간은 80년 당시 상황의 영상과 사진 등 자료를 기반으로 민주화운동 역사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기획하되 검증된 사실에 근거한 역사 전달과 소통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가슴에 묻어둔 자식과 남편들이 저기를 해서 정말 제대로 복원이 되면 더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 계엄군이 도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과 체력을 기반으로 내년까지 감마선을 활용한 탄원 정밀 조사도 추진됩니다. 사업 추진 5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은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5.18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처럼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는 가운데 한 미술 작품의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상무관에 미술 작품이 전시됐는데 전시 기간이 끝났으니 옮겨야 한다는 입장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과 자세한 상황을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당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됐던 상무관입니다. 가로 8.5m, 세로 2.5m 크기의 미술 작품 검은 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전시됐던 이 작품을 그대로 두느냐, 옮기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단체 등은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무관을 새로 꾸미기 위해선 작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차례의 전시 계약 기간이 지난 2020년 7월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작가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약 반년간의 일시 존치 기간이 끝나면 이전 요청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저 작품이 계속 저기에 놓여져 있다고 했을 때는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작품이 있는 것을 전제로 상부관 콘텐츠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가를 비롯한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검은 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 측은 처음부터 상무관이라는 특정 장소를 위해 만든 작품이고 전시장을 찾았던 시민들에게 추모비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상무관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검은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이라는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무관에 남아서 추모비의 역할을 해야 되고. 광주시 등은 작가 측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작품을 회수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후로도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다, 일방적 행정이다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갈등을 풀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 2017년 공극이 발견돼 조사와 보수가 진행됐던 한빛원전 4호기가 이달 안에 재가동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가동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계획 예방 정비 중 원자로 경납 건물에서 공극, 즉
즉 빈틈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 총 140개 공극이 발견됐는데 가장 큰 공극은 1m 57cm에 이릅니다. 공극 보수와 더불어 경납 건물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누설이 되지 않는지 살피는 종합 누설률 시험까지 마무리됐습니다. 5년여 만의 재가동은 다음 주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당초 상급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번 주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극 보수 전후를 비교해 경납 건물이 안전해졌다는 자료를 제시해달라는 한 원안위원의 지적에 따라 오는 8일 다시 논의하기로 됐습니다. 이때 원안위가 보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 회의를 더 거쳐 곧장 가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한빛 4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과 전북 고창 주민들은 서울 원안위 사무실을 찾아 재가동 반대 집회를 했고 광주에서도 한빛 4호기의 안전성 검사는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채 한빛 4호기 재가동을 밀어붙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의 감시와 규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반발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재가동 일정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현재 한빛원전 6개 호기 중 정비를 위해 멈춰서 있는 건 4호기와 1호기, 6호기입니다. 한빛 1호기와 6호기의 정비도 마무리 단계여서 이달 안에 6개 호기가 모두 가동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순천만 습지를 찾는 천연기념물 흑두루미의 월동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생태 환경이 개선된 이유도 있겠지만 흑두루미가 많이 찾던 일본 이즈미시에 AI가 확산한 영향도 큰 걸로 보이는데요.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서는 순천만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만 입구, 인가와 접한 도사동의 들녘까지 천여 마리의 흑두루미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앉아 장관을 이룹니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지난 1996년 순천만에서 처음으로 70여 마리가 관찰된 이후 최근에는 만여 마리까지 무려 140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 이즈미시의 고병원성 AI가 심각해 순천만으로 더 많은 흑두루미들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순천만의 흑두루미 서식지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자칫 집단 폐사 등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AI가 발생을 하면 그 역으로 순천만에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영산강청에 현재 순천만 습지의 흑두루미 서식지는 지난 2009년 280여 개의 전봇대를 뽑으면서 조성된 대대동 희망농업단지 62헥타르인데 순천시는 우선 바로 옆 안풍동까지 30헥타르가량 추가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장기적으로 별량과 해룡까지 서식지를 270헥타르로 확대하고 인근 700여 헥타르의 생태계 보호지구 내에 있는 1000여 개의 전봇대를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안풍동에 그 30헥타르 추가로 그 전봇대를 뽑고 희망농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앞으로 추가로 또 흑두루미가 오게 될 경우에 분산해서 하게 되면 그 흑두루미에게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한 국비 2천억 원의 지원과 함께 동천하고 습지 보호지역 내 국유지와 사유지 교환, 문학관 앞 훼손된 습지 복원 등을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순천만을 찾는 희귀 철새가 크게 늘면서 서식지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민주노총 한국철도노조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임금단체협약 마지막 교섭이 결렬될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조합원 2,600여 명이 내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인력 감축 반대와 충원, 철도 민영화 반대,
임금과 승진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측과 교섭 진행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재고가 쌓이면서 금호타이어가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완성된 타이어 재고가 쌓이고 확보된 원재료가 소진되면서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의 생산량을 30%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두 공장에서 하루 6만 5천여 본의 타이어를 생산하는데 오는 6일까지 5만 본 이하로 생산량을 줄이고 이후에는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아직 제품 출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출용 컨테이너 차량 운행이 멈춰서면서 수출 제품 출하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외된 이웃의 온정을 전하는 광주 전남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60여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5.18 민주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 진행되고 목표액은 48억 4천만 원입니다. 한편 전남에서도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모금을 시작했으며 올해 전남의 목표액은 99억 2천만 원입니다. 작업용 리프트에 올라 건물 외벽에 만국기를 달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한 제조업체에서 50대 시설 관리자가 3m 높이의 작업용 리프트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리프트에 안전고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남성이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